이번에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최우한 변호사와 함께 오늘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34년 만에 내란 음모 사건 재판 결과도 나왔고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원래 이 내란 음모죄에 네.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아주 이런 법률이, 이런 처벌 법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참 평온한 그런 그 시기를 보내왔는데 네. 이석기 국회의원이 된 뒤로부터 저게 더 이제 표면에 드러나고 한 것이 걱정스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 적절하게 참 검찰과 국정원이 그걸 밝혀내고, 예. 그 다음에 또 46회라면은 그런 대장정이 없습니다. 재판에 네, 아주 네. 그렇게 길게 끄는 게 없는데, 그렇게 그 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또 철저하고 또 아주 그 뭐 심도 있게 다뤄주셔가지고 예. 이 내용의 이제 실상을 다 드러냈다면 예. 지금 발표된 대로 그대로라면 예. 징역 20년 구형과 징역 12년 선고는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판결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히 내란 음모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네. 혐의 모두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크게 예. 이제 주요했던 세 가지 혐의가 이제 모두 인정된 것인데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내란 음모 네. 또 내란 선동 예. 그것이 제일 그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나머지 이제 국가보안법상에 뭐 저 찬양이나 고무나 동조 네. 행위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뒤따라 이제 붙는 겁니다만 예. 어떻든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내란 음모 선동에 대해서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명쾌하게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셨다는 건 예. 예. 대단한 참 역사적인 사실에 들어갈 겁니다. 예, 재판부가 대한민국 존립,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당연한 밝혔거든요. 말씀이죠. 예, 당연한 네. 거죠. 근데 이번 재판을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과연 아로 혁명 조직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재판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그 RO와 같은 그러한 비밀 조직은 쉽게 드러날 수 없는 거고요. 예. 또 RO라는 그러한 그 비밀 조직을 이석기 주도하에 이것을 운영해 왔다면 예. 그 자체가 벌써 내란을 준비하는 그러한 위험한 아주 우리 저 자유민주주의 시민들로 봐서는 가장 위험한 그러한 짓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저건 자기들끼리 이제 적당히 해가지고 그건 그 실체가 없는 조직이다 또는 뭐 문제될 거 없다는 식으로 네. 호도를 했는데 예. 네. 그 여지없이 법원에 의해서 간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말 없을 겁니다. 예. 쉽게 드러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증언이 크게 네.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도 녹취록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게끔 명쾌하게 판단 내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그전 그 사건과 달리 내란 음모죄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몇십 년 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검찰에서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로 법정에 넘길 리가 만무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그렇게 어수룩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검토하고 해서 그게 법원에 넘긴 증거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분량이 많다 보니까 재판부가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재판을 45회에 걸쳐서 예.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씩 다 이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거력을 다 밝혀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 앞에서는 누구든지 꼼짝을 못합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률 공부를 제대로 하고 네. 솔직히 법률가의 정신, 그 뭐 리갈 마인드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면 이 정도 증거와 이 정도 또 수집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 제기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예.
전부 다 명쾌하고 잘했다고 그래야 하지 이론을 달 예. 전혀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굴복한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또 일부에서는 내란 음모를 이 머릿속에는 둘 수 있지만 과연 실행할 만한 능력이 그들이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뭐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한다는데 똑같습니다. 그런 저런 내란 음모죄를 어떻게 저게 다 드러난 걸 가지고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장난삼아 농담한 조직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거는 법률에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률은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저런 사람들이 혹시 있더라도 따끔하게 나무래줘야 됩니다. 저런 짓을 저질러 놓고서 어떻게 나보고 변론해달라고 하느냐. 변론에 앞서서 국민들한테 우선 사죄부터 해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든지 잘 모르고 국민들 갖다 놀라게 하고 국민들 불안하게 했으니 마땅히 참여를 하고 처벌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석기 의원이나 거기 따라다니는 뭐 지금 6명의 또 피고인 또 있죠. 전부 7명 피고인과 거기 나와서 통합진보당, 통진당 아닙니까? 거기서까지 저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아직도 이 사안의 실체도 모르고 적절히 해가지고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꼼수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판결 내용이 이제 조목조목 다 이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 이제 아로죠. 지하혁명 조직이 지난해 5월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었느냐 아니면 조직적인 모임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직적인 모임이라고 내란 음모를 위한 조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면은 내란을 위한 그러니까 조직이고 저걸 아마 그때 이제 적발을 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고 계속 모른 척을 해서 쭉 작년 넘어가고 금년 넘어갔으면은 미국의 내란 실행에 착수합니다. 내란 실행 착수한다는 건 뭐 간단합니다. 저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각각 임무 분담해서 어느 한 지역, 여기서는 지금 뭐 평택지구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행동에 옮기면은 우리 같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겠나, 내부적으로 뭐가 동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처지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사회로서는 안전장치를 한번 이번에 그게 세워주신 그런 현명한 판단이라고 판결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 쪽에 있다. 이런 입장을 가졌다. 또 전쟁이 임박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과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제가 참 이런 사건을 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북한의 주체 사상에 빠져도 너무 빠져 있구나.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전처럼 바로 무력 도발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저런 아로 조직 같은 거라든가 이석기 같은 조직들을 갖다가 거기서부터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나라를 흔들고 소규모의 어떤 내란 같은 그런 어떤 사태를 일으키게 되면 북쪽에서는 그대로 남쪽에서 우리를 부르니까 내려온다 하는 명분으로 줘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어떻든 6.25 전쟁을 거친 후에 나라 복구를 해서 산업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또 민주화도 또 철저하게 우리가 완성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쭉 갈 때 저분들이 과연 어떤 면에서 나라의 국가에 기여를 했는가 이걸 따져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로 봐서는 아직 그런 6.25 이후에 참상이라든가 나라의 참
어려운 경제적인 또는 민주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갖다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주체사상의 그 망동에 빠져가지고 망상에 빠져서 하는지 한편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2011년도에 그 별세한 황장엽 그 씨가 주체사상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한국에 오자마자 내가 만들었지만 주체사상은 전부 거짓말 수성이고 허구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저런 짓을 못하죠. 그런데 그분이 2011년 10월경에 돌아가시고 그 맞춰서 지금 통진당도 이제 그때부터 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지금 이석기 의원의 그런 내란 음모를 조직화한 알로 같은 조직 그런 것들이 태동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요. 또 본인 이석기나 다른 피고인들, 그다음에 통진당에 있는 간부나 당원들도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을 바꿔서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또 국회에까지 들어갔으면 국회에서도 좋은 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정단당에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왜 저런 식으로 남 안 보는 데서 나라를 갖다가 파괴하기 위해서 저런 지금 획책을 합니까? 근데 그 점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이나 다른 피고인들이나 또 통진당이나 다 국민들한테 석고 대제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서 다시 세기를 찾도록 말이죠. 그렇게 따끔하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뭐 오늘 판결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1심 판결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8개월 내에 대법원까지 항소심 거쳐 대법원까지 갈 걸로 예상되는데 물론이겠죠. 앞으로 판결 어떤 식으로 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금방 저 사람들 보고 이제는 반성하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반성하라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결국은 또 법대로 보장돼 있으니까 항소를 하고 또 대법원에 상고도 할지 모르겠지만 할 겁니다만 그러나 얻는 거 없습니다. 처음에 수사 개시될 때 이석기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검사한테 가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100% 그냥 묵비권 행사하겠다 했는데 그게 본인들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변호인도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진정하고 참된 법적인 조언을 해줘야지 저런 식으로 그냥 이제 뭐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재판부를 갖다 혼란스럽게 한다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자기들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의 재판 결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최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